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 10월 15일 코로나19 방역 지침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숨통을 틔워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8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수를 늘려주는 조정안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인원수를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백신 접종,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그 모임에 들어있으면 그러면 더 여러 명이 모여도 된다, 이런 뜻이죠. 결국 이게 방역 지침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전염,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째서 공적 모임은 감염이 안 되고 사적 모임은 감염이 된다는 것이냐, 이제 이런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아무튼 사적 모임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섞여 있으면 그러면 좀 모이는 인원수를 늘려서 그렇게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한 사람이 있으면 가령 몇 명이 이렇게 모인다고 했을 때 거기 백신 접종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구역이 청정구역이 되는 모양이다. 그 안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안 일어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모여서 밥 먹지 마라, 모이지 마라 하는 거는 그 사이에 모였다가 감염될까 봐 그런 건데, 백신 접종자가 있으면은 조금 더 모여도 된다, 조금 더 모여도 감염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이러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는가?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8명에서 10명이 모이는 것까지 괜찮다.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그렇게 수도권과 같이인데 수도권이 8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있으면 8명까지는 방어막을 쳐주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가?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하고, 이건 아예 그냥 공고문을 붙여놨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백신 접종을 받아도 자기 자신, 본인은 감염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이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백신 접종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안전거리라는 게 실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m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 내가 백신을 1차 접종하고 4주 만에 2차 접종을 했다. 이거는 뒤에서 볼 건데 이 4주 간격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2회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뀌는 방역 지침에 따르면 사람을 더 늘려서 이렇게 여럿이 모여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 혼자 이렇게 2회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5명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해도 되는구나.
4명은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WHO에 따르면 나는 다른 4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4명이 이 감염이 안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른 4명은 나에게서 감염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먼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효과가 뭔가,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나오지 않는 효과가 뭔가.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내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 당연한 일인데 정부의 방역 지침 조정안을 보면은 옆 사람에게 항체가 생기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내 옆 사람에게는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해서 내 옆 사람에게, 내 옆에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WHO에서 감염시킬 수 있다고 했죠. 문재인 민주당의 방역 지침은 10월 18일부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인 수도권에는 백신 접종자가 4명이 있을 때 최대 4명까지 더 모여서 8명이 모여서 사적 모임을 하는 걸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한 4명은 절대 감염되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4명은 나머지 4명을 충분히 감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자 4명이 있다고 해서 4명이 더 모일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무려 4명이나. 그리고 이것도 한 테이블에 8명이 모였다 하면은 다른 테이블, 같은 공간, 모든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어떻든 모임을 허용하는 건 좋은 게 아니냐?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방역 지침이 이때 어떻게 나온 방역 지침이고 무엇을 막고자 하는 방역 지침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 여기에서는 백신 접종자가 2명이 있으면 여기에 접종하지 않은 사람 8명까지 해서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수도권에서 백신 접종자 4명이 있고 접종하지 않은 4명이 있을 때 백신 접종자는 옆 사람에게 항체가 생기게 하지 못합니다. 옆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옮겨가지 못하게 하지 못합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자 2명이 있을 때 나머지 8명에게 자기가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 8명에게 항체가 생기게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있다고 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는 근거가 뭐냐? 이거 백신 접종을 했건 말았건 그냥 8명 모임, 10명 모임을 해도 되는 것이고, 만일 이런 지침이라면 아무튼 8명이나 10명이 모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백신 접종했거나 말았거나 상관없습니다. 그 이상은 못하겠다, 우리는 규제하겠다고 한다면 상관없이 8명, 10명은 모임을 허용해야 한다. 그게 합리적이죠. 이제 백신 접종의 효과 2번째를 봅시다. 백신 접종을 한 나는 천하무적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감염시킬 수는 있다. WHO가 그렇다고 했으니까. 남에게 항체가 생기게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안전한가? 이 부분입니다. 모더나하고 화이자의 경우입니다.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2주가 지났을 때 항체하고 중화항체가 가장 높아집니다. 그 수치가.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서서히 떨어집니다. 2주 이후는 계속 떨어지는데 생성되는 정도와 떨어지는 정도도 뭐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대략 실험을 한 실험군으로 봤을 때 18살에서 50살까지의 실험군, 이쪽보다 50살 이상의 실험군에서 이 항체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도 그렇고 떨어지는 것도 더 빨리 이렇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하고 4주 후에 2차 접종하고 우리나라는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생각해 둬야 합니다. 그래서 2차 접종을 한 그날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항체가 지속된다. 지금까지 보고된 것은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 백신을 내놨을 때 기대한 항체 수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유지하는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이 2차 접종을 원칙대로 했을 때 2차 접종일로부터 최대 6개월. 그래서 부스터샷을 맞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 기준치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백신 접종 기간을 지켜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의 경우에는 2차 접종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비교적 백신의 효과를 기대해도 되겠다. 근데 그게 넘었다 하면은 이 방역 지침에서 허용한다고 해서 그냥 막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모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게 백신 효과로 그걸 다 막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똑같은 경우에 자기가 50살이 넘었을 경우에는 그보다 짧다. 그것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보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수도권, 비수도권 나누고 공적 모임, 사적 모임 나누고 저녁 6시 이전과 저녁 6시 이후 나누고 이렇게 해서 기준을 따로 적용하고 있죠. 근데 이제는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섞여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이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HO도 그렇고 이런 의료 논문도 그렇고 문재인 민주당의 지금 방역 지침 이게 비과학적이다. 방역을 하는데 그 방역의 원칙과 벗어나 있다.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민주당의 방역 정책은 정치적인 거다.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다. 기준도 마음대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방역을 포기한 거냐 그렇게 보이고 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활동의 자유를 통제해온 그런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산업상의 요구도 있고 해서 위드 코로나로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지 하는 거를 망각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잃고 또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하면 그냥 냅다 풀어놓을 생각이다. 어차피 실패한 방역이니까.
이런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정치적인 독재 수단으로 방역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역지침 조정안을 내놓고 국민을 살살 달래고 하는 이런 때도 과학적 사고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